1주택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앞으로 돈을 벌어나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. 제가 무주택자 분들 얘기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?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1주택자이신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저는 다주택자를 좀 추구하는 성향입니다. 주택을 많이 늘려야 결국에는 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을 과도하게 늘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? 내가 돈을 벌었지만 결국 그 돈을 세금으로 다 뜯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포지션을 취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1주택을 좀 더 똘똘한 한 채로 바꾸는 게 중요하죠. 똘똘한 한 채로 바꾸는 거는 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. 일단은 이제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주택을 조금 더 좋은 상급지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. 상급지로 이동을 할 때는요, 따로 타이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내가 여유가 될 때, 내가 돈이 될 때 상급지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. 내가 돈이 될 때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나의 집이 9억인데 내가 가고 싶은 집이 11억이에요.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하죠. 물론 이 중에는 취등록세랑 복비,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한 2억 3천, 4천 정도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돈이 마련되었을 때 나의 9억짜리 집을 처분하고 11억짜리 집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. 물론 더 좋은 지역이어야 돼요. 지역이 좋아야 됩니다. 아파트 평수는 같거나 작아지더라도 지역이 좋은 데로 가야 돼요. 결국 부동산은 불변의 진리가 있죠. 입지라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. 입지가 좋은 곳은 오를 때 더 많이 오릅니다. 보통 입지가 안 좋으면 이만큼 오르는데 입지가 좋다 그러면은 이만큼 오르게 되죠. 그래서 똑같은 상승기에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더 나게 되는 겁니다. 또는 이제 같은 지역에서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되도록이면은 신축으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신축에 거주하는 인구는 3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동창에 나가서 동창을 1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3명만 신축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.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. 게다가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서울이랑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신축의 메리트가 더 크게 작용을 하죠. 제가 한 3년 전에도 계속 신축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이제 신축의 메리트가 뭐냐면 예전에는 구축과 신축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. 한 20%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. 그래서 구축이 5억이다 그러면 신축은 한 6억 정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40%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. 지금 구축이 5억이다 그러면 신축은 7억을 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. 구축이 10억이다 그러면 신축은 14억을 줘야 비슷한 동네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을 하는데 좋고요. 앞으로도 이 차이는 더 커질 겁니다. 제 생각에는 50%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. 요즘 사람들이 이제 신축을 워낙 선호하기도 하고 신축과 구축이 그냥 단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분위기부터 다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축 선호 현상이 더 높아질 것이다. 그리고 요즘은 좀 보여주기가 중요한 시대죠. 그러다 보니까 신축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커지게 되죠. 그래서 저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고요. 돈이 없다. 돈이 없어서 저는 이제 갈아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이러신 분들은 이때를 좀 노려보면 좋습니다. 부동산이 지금은 상승하다가 약간은 멈춰있는 시기죠. 근데 언젠가는 또 조정이 오고 또 언젠가는 보합이 오고 또 언젠가는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거칠 거죠. 상승기에는 보통은 규제가 굉장히 심해져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. 대출을 안 해줘요. 상승안에 부동산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막습니다. 보합기에도 별로 대출은 영향이 없어요. 그런데 하락이 시작이 되면 조정이 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대출이 풀립니다. 원래는 대출이 지금 40%밖에 안 되죠. 그런데 나중에 조정이 오거나 하락이 오면은 대출이 다시 60%, 70%까지 풀리게 돼요. 그래서 내가 지금은 40%로 가고 싶은 상급지에 갈 수가 없지만 나중에
이런 조정기 때 대출이 풀리게 되면은 내가 대출을 더 받아서 좋은 상급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구나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기죠.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내가 상급지로 가서 대출을 더 많이 받았을 때 그 대출이 이자가 감당 가능한지 그 이자 부분을 계산기로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. 금리가 좀 올랐지만 내가 대출 이자가 감당 가능하고 상급지로 가서 사는 거에 내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, 그리고 집값 상승이 더 나중에 될 것 같다 싶으시면은 이럴 때 좀 상급지로 이동을 하시면 좋겠죠. 그리고 최근에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양도세가 변경이 됐습니다. 예전에는 9억까지는 1주택자는 양도세가 없었어요. 그런데 12억으로 높아집니다. 아직 정확히 다 통과된 건 아니에요. 근데 기재 소위를 통과했으니까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겁니다. 통과가 되면은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. 그동안에는 내가 팔면 양도세가 나오고 또 저 주택을 구입하면 뭐 취등록세나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내가 손해다 해서 못 가시던 분들이 있었는데, 그분들이 이제 바로 9억에서 12억 사이 분들이에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집값이 11억인데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내가 집을 팔아도 세금이 없어요.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뭐 취등록세랑 그 차이 나는 주택의 그 차이만큼만 가지고 새로운 뭐 13억짜리라든지 15억짜리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구간 9억 사이에서 12억 사이에 계신 분들은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여러분이 돈을 모아서 그 집의 차익과 취등록세를 모아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보통은 이제 되도록이면은 여기 보시면은 강남으로 진출하는 게 가장 좋고요. 강남이 어렵다 그러면은 뭐 요지들 있죠. 용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포도 있을 거고 여러 요지들이 있습니다. 또는 이쪽에 분당이나 과천도 있겠죠. 이런 요지들로 최소한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. 이게 어렵다 싶으시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? 서울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. 서울이 어렵다 싶으면은 경기도로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최대한 좀 안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좋고요. 최근에 뭐 아크로 리버파크가 45억에 거래가 됐다, 34평이 45억에 거래가 됐다,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가장 초고가 지역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는 천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뭐 3년 동안에 20억이 올랐죠. 근데 3년 동안 다른 데도 많이 올랐습니다. 뭐 마포 같은 데도 3년 동안 뭐 7억 정도 올랐죠. 경기도는 3년 동안에 한 3억이 올랐습니다.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좋은 지역일수록 오르는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. 물론 그 집이 더 비싸기도 했지만, 기존의 집이 더 비싸기도 했지만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여력이 됐는데 내가 굳이 저렇게 비싼 걸 사야 될까? 라고 생각해서 좀 저렴한 걸 샀더니 오른 폭이 조금 적었다는 거죠. 실제로 뭐 마포나 서울 요지가 강남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. 뭐 한 5년 전에는 얼추 비슷했어요. 몇 억 차이가 안 났어요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입지죠. 그래서 좋은 입지를 향해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나가는 게 좋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1주택자분들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까,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신축 아파트로 이동을 할 수 있을까,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